송기영 교수는 최근 영화가 좀 그래 뭐랄까 좀 최근 걸로 그저 오고 있었는데 지난주 타이타닉까지 근데 갑자기 거의 70년을 다시 돌아가갖고 1937년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송기영 교수님의 오프닝 크레딧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뭡니까? 타이타닉. 타이타닉 전에 제르미나를 봤죠. 그 이제 네. 프랑스 유럽 사회가 산업 자본주의가 이제 들어서고 그 다음에 그 타이타닉이 1차 세계대전 그 직전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 직전인데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유럽에서 굉장히 그 아주 낙관주의가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같이 거대한 배도 만들고 또 물론 이제 분부 격차 이런 게 심하지만 굉장히 그 산업 자본주의 서양 사회에 대해서 자신감이 만만해서 1차 대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그 전쟁의 열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1차 대전이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었고 1차 대전이 서양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1차 대전을 기점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 유럽의 프랑스 혁명 나기 전에는 귀족인이 아니냐 이게 중요했거든요. 귀족인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콜럼버스 영화에서 보면 귀족이 막 횡포를 부리고 그러는데 그걸 옆에서 제지를 못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됐었는데 점점 부르주아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가 그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산업 자본주의가 되니까 그 엄청난 그 재산을 축적하는 뭐 록펠러나 카네기나 이런 자본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럽 사회, 상류 사회는 귀족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게 깨져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6.25 때 제일 먼저 많이 죽은 게 사람 대비 소대장들이에요. 소대장이 최전방에 있으니까 물론 그렇죠, 예. 일반 병들이 더 많이 죽었죠. 그렇지만 소대장 숫자에 비해서는 소대장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제일 앞에.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귀족이라는 계급이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귀족들이 왜냐면 귀족의 첫 번째 존재 이유가 뭐냐? 출전이에요, 출전. 그럼 장교들이 귀족들이었어요? 그럼요. 대부분 귀족이죠. 이제 평민도 있었지만, 네. 나폴레옹이 잡은 이후 평민도 많이 들었지만, 전통적으로 유럽 군대는 귀족 중심이었어요. 그게 19세기에도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근데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1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살상전이었거든요. 왜냐면 대포나 이런 무기들이 이렇게 워낙 세지니까 그리고 장갑차 나왔죠. 비행기 나왔죠. 그리고 가스까지 나와가지고 맞아요. 1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원자력 핵포탑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참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유럽인들 기억에는 훨씬 더 참혹한 전쟁이었고 엄청나게 이 부상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상위 군인들 그런 들을 위한 무슨 뭐 휠체어라든지 이 각종 그런 장비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유럽사에서는 굉장히 참혹한 전쟁인데 1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면이 귀족 계층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귀족이 이제 그 장교 수용소를 가는데 수용소 대장이 로젠슈타인이 그 보일러에는 따로 별도로 취급한다고. 네, 그래서 저 사람들도 왜 장교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말을 안 하잖아. 뭐냐? 쟤들하고는 계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장교라도. 그래서 그 보일드가 왜 탈출 안 하냐?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잖아. 거기 몸 검색을 할 때 이 사람은 놔둬라 했더니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당신 탈출할 생각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약속할 수 있냐? 난 약속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탈출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마르샬이 물어보잖아. 왜 우리랑 같이 안 갈라 그러냐? 근데 내가 그건 말 안 하는데 자기는 그 사람한테 탈출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명예를 걸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귀족의 그런 게 깨진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대신 뭐가 특세하냐? 자본이 완전히 특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타닉으로 봤겠지만 타이타닉의 그 상류사에서는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귀족 부인들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에서 귀족과 평민에서 귀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뭐냐? 완전히 자본가들이 특세예요. 여기 이제 유태인 이야기가 나오죠. 로젠탈. 네. 로젠탈 자본가예요. 자본가죠. 자본가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인간적이다. 무슨 포로 수용소가 뭐 무슨 동네 무슨 사랑방 수준이다 뭐 이러는데 1차 세계대전만 해도 어느 정도는 그게 유지됐다는 거죠. 적군에 대해서. 저런 수용소. 저런 수용소에서 그 서양계는 그 무슨 포로 협정, 제네바 포로 협정이나 이런 걸 지켜서 어느 정도 했는데 2차 세계대전부터 이렇게 깨졌어요. 그리고 장교들끼리는 국적보다는 귀족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는데 1차 세계대전은 뭐야? 국적 이제 중요하죠. 국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냐? 부자냐 아니냐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이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1차 세계대전 귀족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도 서양에서 군대도 그렇고 모든 사회에서 귀족이 주도권을 잡는 사회는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죠. 사실 우리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네 어디 출신인가 무슨 시인가 본관이 어딘가 그걸 반드시 물어봤다고. 근데 지금 그거 물어보면 어디 아픈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저 사람 어디 아파? 아파트가 몇 개고 그런 아니, 거 근데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살면서 몇 번은 많이 들어봤던 그런데 것 요새는 그게 같아요. 없어졌는데 바로 유럽에서 그런 게 없어진 게 귀족이 그 어떤 주도권을 잃고 완전히 몰락하기 시작한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계급, 귀족 대 평민. 그러니까 그 마레샬이 하는 행동하고 그 보일디어나 이런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보면 영 불편하다. 저 사람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런데 뭔가 불편한 거야. 근데 귀족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귀족들은 철저히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컸는데 그게 깨지는 게 1차 세계대전이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철저히 평화주의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를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할 때 이 영화를 블랙리스트 1번으로 올렸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독일이 너무 좋아. 평화주의자에다가 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서로 평화주의자고 국적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저 독일인이고 프랑스인이 따지지 않고 하여튼 전쟁에서 서로 다치면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독일 여자랑 살게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장면이죠. 국경을 건너는데 독일 사람들이 쏘질 않잖아요. 일부러 안 쓴 거죠. 뭐 죽였자 뭐 하는데 그걸 해서 위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어림도 예약이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지만 그런 게 어딨어요. 민간인 뭐고 탁친 대로 죽이고 뭐 지금은 이제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제목이 거대한 환상이라는 영화예요. 그럼 감독의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감독이 이걸 만들 때부터 이 장 르누아르가 오기스트 르누아르 그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의 둘째 아들인데 처음에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냐? 영화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버지한테 물려준 그림 팔아서 시작했다고 처음에. 근데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장 르누아르는 프랑스에서 요새는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한 2, 3주에 이 사람이 만든 또 다른 걸작이 있는데 그걸 보실 텐데 하여튼 이 영화는 그 제목 자체가 위대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영화죠. 아까 어 대표가 정 대표가 그러더라고. 저렇게 포로 수용소가 퍼다면 난 절대로 저기 계속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번에 콰이가의 달이라는 영화를 봤지만 거기서 일본인들이 대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예. 그 유럽인들은 비교적 그 평화협정을 포로에 대해서는 규정을 지키고 장교들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줬어요. 근데 그 장교들의 많은 수가 원래는 귀족 출신이었다고. 그러니까 귀족은 그 절대로 내가 탈출 안 하겠다고 그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에서는 탈출해서 여러 번 정권가 지켰지만 그 수용소에서 독일 그 귀족이 당신 나한테 맹세할 수 있냐? 나 맹세한다. 그러니까 안 간 거야 같이 안 가는 거야. 세 번 그래도 세 번 탈옥시켰던데. 그 말하잖아요. 귀족한테는 전쟁에서 죽는 게 제일 큰 명예다. 당신은 살아남을 텐데 힘들 것이다. 그 유럽 귀족들 그래서 귀족 사회가 버틴 겁니다. 유럽이 일신부는 성직자이고 성직자는 보통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제하니까 이신분이 귀족인데 귀족이 전체 인구의 1-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귀족을 대우하냐? 출전을 하거든. 귀족은 출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승장구하고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귀족 계급이 사는데 그런 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 르누아르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거기서 부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대한 이런 거, 전쟁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무슨 판타지 영화냐 이런 들 정도로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는 다행히 6.25 이후로 지금 70년이 전쟁이 없어서 너무 큰 다행인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같은 소련, 러시아가 막 민간인들을 폭격한다 욕을 하지만 뭐 어떻게 해?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러시아인들은 그걸 지지하고 러시아인들 대다수는 푸틴을 지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한번 같이 보면 이게 그 귀족 계급의 어떤 그 역사적에서 퇴보 그 다음에는 다 자본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자본가입니다. 자본가이고 또 하나는 이 전쟁에 대한 환상. 그래서 이제 이게 철저히 깨지죠. 2차 세계대전이 됐으니까 다 그랬잖아요. 2차 세계는 뭐니까 유태인들을 말살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잠깐 그 이야기 나오지만 유태인들을 1차 세계대전 때도 그 이후에도 유럽 사회가 유태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거기도 잠깐 이야기 나오잖아. 유태인들 어쩌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그래서 환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위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되게 이제 우리가 모든 영화가 되게 할리우드가 잡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타이타닉하고 네. 이 영화는 영화사적 가치가 상대가 안 되죠. 타이타닉은 뭐 제가 이제 그걸 보자는 것은 그때 이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완전히 돈 자본이 모든 걸 장악하는 물론 그 전에도 다 자본이 장악했지만 다른 게 있었는데 완전히 그런 걸 그리고 이제 제작비 많이 들어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임스 카메론은 별로 좋은 감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보는데 오늘은 이제 이 장 루노나르의 위대한 환상은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판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의 참상 또 지금은 그러잖아요. 완전히 국가별로 나눠서 독일인 그러니까 여기 뭐 독일인 한국 프랑스인 싸우듯이 우리도 뭡니까 일본인 중국이 뭐 서로 완전히 이게 원수가 된 면이 없지 않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같이 보시자고 이야기했고 그 서양사의 입장에서 1차 세계대전이 여기는 이제 전쟁 영화는 아니죠. 전쟁이 이제 잠깐 지나가는데 1차 세계대전은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완전히 판타지가 돼버렸죠. 판타지. 그래서 뭐 저번에 뭐 크리스마스 때 서로 뭐 노래 부르고 네. 이런 게 1차 세계대전 나온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처음에 1차 세계대전 크니까 독일군이 가스를 공격을 했어요. 가스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맥없이 쓰러지니까 독일군 쪽은 놀래가지고 막 그 상대편 적군을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딨어. 지금은 핵폭탄, 핵도 쓰겠다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화사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뭐 반전 영화라고 표현도 있고 평화주의적이고 국제적인 그러니까 어떤 국가 간에 그러니까 국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를 한 거로 영화사에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영의